아름다운 우리 역사 10분 역공입니다. 지난 시간 이핀03 당군의 정체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이피총공사 준왕과 위만 이야기입니다. 2200년 전 한왕이 배신당해 남쪽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준왕, 고조선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그를 쫓아낸 자는 망명자 출신 위만이었거든요. 그런데 위만은 정말 중국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정체였을까요? 사료를 따라가다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원전 195년 중국 대륙은 큰 혼란에 빠져 있었는데요. 한나라 고조 유방이 연학 노관을 의심해 제거하려 했죠. 노관은 흉노로 도망쳤고 그의 부하들은 사방으로 흩어졌는데요.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동쪽 고조선으로 향했고요. 그 이름이 바로 위만, 천여 명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죠. 사기 조선열전은 그가 상투를 틀고 오랑캐 옷을 입었다고 적었는데요. 이 복장은 한족이 아니라 동이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학계 일부는 위만을 조선계 유민으로 보고 있죠. 준왕은 그를 박사로 임명하고 서쪽 변경을 맡겼는데요. 백리, 땅을 내주며 국경 방어를 통째로 위임한 거죠. 그런데 이 결정이 고조선 운명을 통째로 바꾸게 됩니다. 위만은 변경에서 점점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유민들을 받아들이며 군사 기반을 빠르게 다져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위만이 준왕에게 다급한 전가를 보냈는데요. 한나라 군대가 국경을 넘어오니 왕검성을 지키겠다고 했죠. 준왕은 그 말을 믿고 도성 입성을 허락했는데요. 함정이었죠. 위만은 무리를 이끌고 그대로 왕검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성문이 열리자 그는 곧장 왕좌를 향해 칼을 뽑아들었거든요. 준왕은 미처 저항도 못한 채 도성 밖으로 밀려나야 했죠. 이 사건은 사기 조선열전에 비교적 또렷이 기록되어 전해집니다. 기원전 194년 위만이 새 왕조를 세운 시점으로 전해지는데요. 이때 세워진 나라가 우리가 아는 위만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위만조선은 단순한 외래 정권이 아니었거든요. 위만은 조선이라는 국호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고요. 고조선 토착 세력을 핵심 관직에 그대로 앉혀두었습니다. 이 점 때문에 학계에서는 위만을 외부 침략자로만 보지 않거든요. 조선인으로 동화한 유민 집단의 우두머리였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위만은 조선식 상투를 틀고 조선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사기 기록에도 그가 조선 풍속을 따랐다는 구절이 남아있죠. 그렇다면 쫓겨난 준왕은 그 뒤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흥미로운 한 줄이 남아있는데요. 준왕이 바다를 건너 한 땅에 들어가 왕이 되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한이라는 땅은 한반도 남부의 마한을 가리킵니다. 준왕은 측근 수천 명을 데리고 배에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서해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항로가 거론되곤 합니다. 그가 닿은 곳이 지금의 충청 지역이라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익산 일대를 그 중심지로 보는 학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준왕은 그곳에서 한왕을 자처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쫓겨난 왕이 새 땅에서 왕위를 다시 세운 셈입니다. 다만 사료가 짧아 자세한 행적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한 망명설은 정설보다는 유력한 설로 다뤄집니다. 한편 북쪽 왕검성에서는 위만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위만은 왕위에 오른 뒤 나라 이름을 그대로 조선이라 했습니다. 고조선의 정통성을 그대로 잇겠다는 정치적 선언이었던 셈이죠. 위만은 토착 세력과 유민 세력을 함께 끌어안았다고 전해집니다. 고위직의 토착 출신을 두어 민심을 안정시켰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철기 문화는 이 시기 왕검성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철제 무기와 농기구가 늘면서 국력은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위만 조선은 주변 소국들을 차례로 영향권 아래에 두었습니다. 남쪽 진국과 한나라 사이에서 중개 무역까지 손에 쥐었습니다. 이 중개 무역의 이익이 위만 조선 재정에 큰 축이 되었죠. 그런데 바로 이 무역 통제권이
한나라의 분노를 부르게 됩니다. 한무제는 위만조선의 손자 우거왕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거왕은 이제 진국의 한나라 직접 통교를 철저히 막아섰는데요. 한나라 입장에선 중간에서 이익을 가로채이는 셈이었죠. 기원전 109년 한무제는 사신 서파를 평양으로 보냅니다. 협상은 결렬됐고 서파는 돌아가는 길에 사고를 칩니다. 국경에서 자신을 배웅하던 조선 장수를 살해해버린 거죠. 한무제는 이 서파를 도리어 요동도의로 임명해버렸습니다. 우거왕은 즉시 군대를 보내 서파를 처단해버렸는데요. 한무제는 이 사건을 빌미로 즉각 전면 침공을 명령합니다. 수군 7천, 육군 5만이 동시에 위만조선으로 밀려옵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수군 사령관 양복은 7천 병력으로 먼저 평양에 도착했죠. 그는 공을 독차지하려고 단독으로 왕검성을 공격했는데요. 위만조선군은 그 7천을 거의 그대로 박살내버렸습니다. 양복 자신도 산으로 도망쳐 열흘을 숨어 있었다고 전해지죠. 육군 사령관 순채도 패수해서 조선군에 막혀 진격이 멎었고요. 한나라 5만 7천 대군이 초반에 완전히 멈춰선 셈이었죠. 교과서의 한 줄로 끝나는 그 전쟁은 사실 1년을 끌었습니다. 왕검성은 1년 가까이 한나라 대군의 포위를 견뎌낸 거죠. 한무제는 답답한 나머지 새 사신 위산을 추가로 보냈습니다. 위산은 협상 카드를 들고 왕검성 앞에 도착했는데요. 우거왕은 항복 의사를 비치며 태자를 보내기로 했죠. 태자는 무장 병력 10,000명을 거느리고 국경으로 향했는데요. 위산은 그 무장을 풀고 강을 건너라고 요구했습니다. 태자는 그 요구를 거부하고 그대로 왕검성으로 돌아갔죠. 협상은 깨졌고 한무제는 위산을 처형해 버렸는데요. 전쟁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장기전으로 굳어졌습니다. 한나라 좌장군과 누선 장군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두 사령관의 불화로 한나라 공격은 자꾸 어긋났죠. 왕검성은 그 틈을 파고들며 끈질기게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왕검성을 무너뜨린 건 한나라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성 안 일부 신하들이 우거왕을 살해하고 투항했죠. 그런데도 왕검성은 곧바로 함락되지 않았는데요. 성기라는 인물이 끝까지 항전을 이어갔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그마저 내부 인물의 손에 제거되고 말았죠. 고조선은 외부 정복이 아니라 내부 분열로 무너진 셈입니다. 투항한 신하들은 한나라로부터 제후 자기를 받았는데요. 그 자기 기록은 사기 조선열전에 그대로 남아있죠. 왕검성은 기원전 108년 마침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왕 우거는 부하의 칼에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위만조선은 3대 약 80여 년 만에 무너졌는데요. 그런데 사료를 꼼꼼히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남쪽으로 도망친 준왕의 후손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후한서는 준왕이 마한 땅에서 한왕을 칭했다고 전합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도 비슷한 내용이 함께 실려 있죠. 즉 준왕의 혈통이 마한 땅에서 이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고조선의 정통성이 한반도 남부로 옮겨갔다는 해석이 있죠. 다만 학계에는 이 마한 망명설을 의심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기록 시점이 사건보다 한참 뒤라는 점이 그 근거인데요. 그래도 두 사서가 함께 전한다는 점은 가볍지 않습니다. 전북 익산 일대에서 준왕 관련 전승이 오래 전해져 왔고요. 그 지역에서 청동기 유물이 다수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준왕이 정말 그 땅에 닿았는지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죠. 분명한 건 고조선의 역사가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한나라가 4개의 군을 씁니다. 결말은 다음 편입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사실을 바로 알고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 그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진짜 이유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